여러분 잠깐만요. 서울에 집 한 채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평균 12억 원이 넘습니다. 강남은요? 30억, 40억은 기본이에요. 이래서 돈 모으면 집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민주당 정권들이 시작한 겁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 정권이 부동산 정책으로 뭘 했는지요? 오늘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수 인사이트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요. 노무현 정부를 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땅값이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2006년 한 해에만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20.3% 상승했어요. 서울 주변의 신도시를 10억 원 만들겠다고 발표하니까요. 그 지역 땅값이 폭등한 거예요. 투기를 억제하겠다면서요. 투기를 부추긴 겁니다. 300건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데요. 시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요? 더 심각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요. 부동산 정책 28차례 발표했어요. 그런데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아파트 값이 5년간 무려 90% 이상 폭등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강남 압구정동은요. 4년 만에 40억 원이 올랐어요. 10억 원 넘는 아파트가요. 2017년 13곳에서 2021년 68곳으로 5배 이상 늘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참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첫째, 세금 폭탄이에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최고 70%까지 올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인상했고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매물이 사라졌어요. 세금이 무서워서 팔지를 못하니까요. 그럼 집 사려는 사람들은요? 물량이 없으니까 값을 더 주고 사야 했습니다. 둘째, 임대차 3법이에요. 2020년에 도입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결과가 뭐였을까요? 전세가 폭등했어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고요.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공급 부족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강화했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결국 2021년 9월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어요. 민주당 스스로도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재명 정부는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6월 27일 627 대책을 발표했어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규제래요. 6억 원 대출을 30년간 갚으면요. 매달 원리금이 30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가구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었어요. 2026년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을 보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거요.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아요. 문재인 시즌2예요. 근데요,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민주당 정치인들 본인은요. 집을 팔지 않아요.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예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이요. 3년간 평균 40% 상승했대요. 문재인 정부 장관 35명. 평균 부동산 재산이 2018년 10억 9천만 원에서 2020년 19억 2천만 원으로 77.1% 증가했어요. 이재명 정부는요. 청와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시세가요. 7개월 만에 평균 9.77% 상승했대요. 평균 상승액이 2억 106만 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는요. 1년 전보다 6억 원 상승해서 28억 7,500만 원이 됐대요. 그리고 현재 29억 원에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앤다면서 이번 매매로 불로소득을 25억 이상 벌었네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한테는 다주택자 처분하라 하고 세금 폭탄 때리면서 정작 기득권 세력인 본인들은 집을 안 팔고 집값 폭등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리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민주당이 하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요. 정부가 왜 팔라고 강요합니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왜 징벌적 세금을 매깁니까? 이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요. 집값을 잡는 올바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금이 아니에요. 진짜 집값을 잡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금리 조정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요,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어요. 시장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둘째,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이 부족하면요, 집을 많이 지으면 돼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고요. 민간이 집을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셋째,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지방의 인프라를 분산시켜야 돼요.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 본사 지방 이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데 민주당은요, 이런 거 안 해요. 세금으로 때우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거예요. 결과는요, 집값 폭등이에요. 그리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대출을 6억으로 막았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가장 타격이 클까요? 투기꾼들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에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2억 원인데요. 6억 원 대출 받으면요, 6억 원은 본인이 내야 돼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요. 6억 원 현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 금수저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흑수저는요? 아예 기회조차 없어요.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주택자가 없으면요, 전세랑 월세는 누가 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임대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요, 다주택자한테 세금 폭탄을 때리고요, 집을 팔라고 강요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대 매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세가 폭등하고요, 월세가 폭등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그랬어요. 전세가가 폭등했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도 엄청 늘어났고요. 그럼 서민들은요? 전세도 못 구하고 월세도 비싸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나고 경기도에서 더 외곽으로 밀려나고 계속 하급지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여러분, 정리할게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뭘 했는지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요. 강력한 규제를 남발하고요. 세금을 올렸습니다. 결과는요? 집값 폭등, 서민 고통, 정책 실패.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민주당 정권들은요, 시장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세금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현실은요, 세금이 올라가면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가합니다. 대출이 막히면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요.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보수는 뭐가 다를까요? 보수는요, 시장 원리를 존중해요.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를 보세요.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어요. 실제로 공급을 늘렸고요. 집값이 안정됐어요. 박근혜 정부도요, 행복주택, 뉴스테이를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낮았어요. 패턴이 명확하죠? 민주당 정권은요, 부동산 정책에서 항상 실패합니다. 보수 정권은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왜일까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요, 공급 확대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서울 평균 아파트값 12억 원, 강남은 30억, 40억. 이래서 돈 모으면 집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이게 전부 누구 때문이에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들이 만든 겁니다. 이제는요, 눈을 떠야 합니다. 민주당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뭘 했는지 정확히 봐야 돼요. 투기와의 전쟁 외치면서요, 실제로는 투기를 부추겼어요. 서민을 위한다면서요,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요, 집값을 폭등시켰어요. 이게 민주당의 본질입니다. 보수는요, 말은 화려하지 않지만요, 실제로 성과를 냅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요,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켜요. 어느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보수인사이트였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